존경하는 150만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원재용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도정의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원도 경제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신 김진태 지사님과 강원교육의 미래를 위해 애쓰고 계신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각자 자리에서 서명을 다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값진 노력으로 우리의 강원 특별자치도 경제의 번영과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저의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땅 꺼짐 문제. 둘째, 강원도 철도망 확충 문제. 셋째, 강원 특수교육원 문제입니다. 도정 질문 시작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도정 질문은 도민께서 꼭 알아야 할 문제, 또는 도민들께서 궁금해할 수 있는 문제, 아니면 우려하시거나 걱정할 수 있는 도정 관련 문제들을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도민을 대신해서 저희 도의원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비난을 한다거나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매도한다거나 도정과 상관없는 정치적인 논쟁만 유도하는 것은 도정 질문의 본래적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우리 강원도와 도민을 위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국리하고자 도정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 맞게 담당실 국장님께서도 방어적으로 무조건 숨기거나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편한 이야기도 가감없이 주고받을 수 있어야 진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땅 꺼짐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잠시 관련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땅꺼짐 사고가 잇따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안전지대가 아닌데요. 최근 10년 동안 270건이 넘는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가 위험한지 또 왜 위험한지는 분석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휘연 기자입니다. 2년 전 양양의 공사 현장에선 도로가 1m 넘는 깊이로 내려앉았습니다. 고성과 강릉에서도 최근까지 땅꺼짐이 잇따랐습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10년 동안 강원도에서 발생한 땅꺼짐은 270여 건,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에 집중됐습니다. 150여 건, 전체의 60%에 이릅니다. 원인으로는 상수관 손상이 60%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다진 불량과 하수관 불량이 뒤를 잇습니다. 특히 5월과 8월에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정밀 조사나 대책 마련은 더디다는 겁니다. 빗물이 많아지면은 하수도의 하수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하수관로 파괴가 훨씬 쉽게 일어날 수가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이걸 장기적으로 조사하고. 현재 땅꺼짐이 생기면 대응은 각 시군에 맡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등의 문제로 사고를 처리하기 바쁜 수준입니다. 강원도 차원에선 치마 우려가 높은 곳이 어디인지 조사도 대응책도 아직 없습니다. 갈수록 상하수도 매설 등 지하공간 개발이 많아지는 것과 비례해 땅속 집안 안전도 파악부터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 네, 최근 땅 꺼짐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통계에서 도심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게 나왔다는 기사 때문에 많은 도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민들께서 여러분의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땅꺼짐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도민들께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실장 정길탁입니다. 강원도의 안전을 위해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영상을 보셨는데 10년이라는 너무 긴 기간의 통계입니다만 우리 강원도의 땅꺼짐 사례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서울보다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최근 10년간의 우리 도내의 땅꺼짐 신고는 전체 272건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은 전체 272건 중에서 202건으로 74.3%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은 70건으로 약 25.7%를 차지를 합니다. 다만 조사 결과 대부분의 우리 도내 땅꺼짐은 깊이가 2m 이내로 인명피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핵심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2018년까지는 노후, 아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노후 상하수 관로의 누수 발생으로 인해서 땅꺼짐이 발생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2019년부터 노후 상하수도관에 대한 정비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됨으로써 노후 상하수도로 인한 땅꺼짐 현상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됐고, 반면에 2000년도부터는 굴착공사 부실이라든가 장마와 같은 자연재해에 인한 땅꺼짐 현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땅꺼짐 문제를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하는지 본 의원이 여러 자료를 통해 검토를 했습니다만 도민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알기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우리 도에서도 이 땅꺼짐의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게 간략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하 안전 관리, 즉 땅꺼짐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체계는 지하안전관리법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 첫 번째로는 매년 이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에서 수립을 하고 시군에 시달을 하게끔 되어 있고, 시군에서는 도의 계획을 받아가지고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시달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안전관리 대상 그 지하시설물은 전체 11개 분야에 275개 지하시설물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시설물들은 지하안전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JIS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지하안전에 대한 점검은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기본적으로 연 1회 유관으로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고 5년에 1회 이상 공동조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우리 혹시 우리 도 전체 땅꺼짐 사고에 대한 우리 총괄 대응 부서나 현황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가 있는지 여기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괄적으로 지금 부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우리 재난안전실에 사회재난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에서는 재난부서에서 이걸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도와 시군의 이 관리 시스템 구축에는 이게 많은 그 예산과 또 시스템 구축에 따른 또 구조적인 조직과 인력이 이제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던 실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적인 현황을 살펴볼 때는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양대 도시에는 전담 부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장비도 확보가 되어 있고 전문 인력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이 집안 탐사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여타 시도는 그런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국토부 협조를 받아서 연차별로 계속 점진적으로 땅 꺼짐에 대한 지방 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하 안전 관리와 관련한 지자체의 의무 사항입니다만 여러 의무 사항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광역시도에서 매년 1월 31일까지 지하 안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하 안전 관리 관한 특별법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량 사항까지 하면 내용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실장님,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는 땅 꺼짐 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거 또 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하 안전법에 의거해서 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도내 지하 시설물에 대한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집안 침하 중점 관리 시설 및 지역의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 또한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계획을 포괄적으로 수립해서 시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 타 시도 관리 계획들의 사례들입니다.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지자체의 관리 계획도 많고 심지어 공유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받은 지자체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강원도와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장님께서 평가해 보실 때 우리 강원도의 관리 계획 중에서도 이 부분은 평가할 만하다 하고 생각되는 우리 강원도만의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표에 보시는 내용들은 특정 시도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좀 우려가 되는 사항들이 발생된 그런 자치단체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하 안전관리계에 대한 기본은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인 문제이고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그런 특수 상황이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금까지는 특별한 인명사고라든가 대형 사고가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나 사안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왔습니다마는 특별하게 핵심을 끄집어내서 이 사항은 잘 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 제2차 국가지하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보면 시도관리 계획에 개선할 점들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세부 실행 과제의 구체성 및 달성 가능성보다 상위 계획을 그냥 답습하는 사례가 있는데 시도 관리 계획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등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아 계획 수립 자체만 의미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임을 명확히 지적했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우리 강원도 관리 계획은 상위 계획을 그대로 답습한다거나 계획 수립 자체에 의미를 둔다거나 이런 수동적인 지적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기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관련 법률을 보게 되면 그 관리 체계가 중앙단위 기본계획은 국토부가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각 중앙의 부처별로 전파가 되고 각 중앙단위 부처에서는 그 국토부의 기본계획을 받아서 세부 실행계획을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시도에 실행되면 시도에서는 그 기본계획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도별 자체적으로 반영해야 될 특수사항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될 내용들을 수록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답습이나 중앙계획을 그대로 카피해오는 그런 계획 수립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하나 때문에 무작정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땅꺼짐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무부서와 협의하고 또 자료를 받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너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부분이 느껴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하 안전 관리는 국가 사무의 비중이 큰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 사무 비중보다 크다는 하나 문제를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수적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땅꺼짐이 발생하는 지역적 여건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해당 지자체이기 때문에 현장형 예방 대책과 상황에 맞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주체는 지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타 시도의 사례를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지하 시설물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타 시도의 대응책이나 계획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대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집안 침하 위험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하 빈 공간을 전례적으로 탐사하고 모니터링하는 방안, 도시 지역의 경우 도로 함몰 위험 지도를 작성하도록 해서 노관로 밀집 지역이나 과거 침하 사고 발생 지역, 지하수 변화가 큰 지역 등을 중점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이러한 방안들이 공통적으로 제시되는데 실장님, 우리 강원도가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방안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점 관리 지구의 지정이라든가 또 도로 함몰 지도 제작 등과 같은 이러한 핵심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제일 처음에 우리가 모니터해서 봤지만은 지하안전법에 따라서 중점 관리 구역의 지정은 기본적으로 해당 법률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는 있는데 다만 현재까지 우리 도내에서는 중점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그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진 데가 서울, 부산밖에 없는 이런 상황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국토부의 국토안전관리원이라고 우리 원주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문적인 장비 그리고 전문 인력, 전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와 협업을 해서 우리 도내의 땅꺼짐 위험이 고밀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그 대상 지역에 대한 지반 탐사를 좀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보신 뉴스에 나왔듯이 지난 10년간 도내 땅꺼짐 사고 중에 60%가 가까이 원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큰 문제를 계속 시군에만 전적으로 부담시키고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열악한 예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도 전체의 땅꺼짐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때가 됐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의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방금 전에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사항입니다만은 이 도와 시군의 전문 검사 장비, 그 전문 인력, 전문 조직이 필요한 이런 난제가 지금 해결돼야 되는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다 해결되기 위해서는 서울이나 부산과 같이 좀 대폭적인 어떤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관리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컨대는 정부 차원에서 좀 대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심각성을 함께 고민하고 여기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하 땅꺼짐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이 또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수입니다.
앞서 보신 뉴스 내용처럼 땅 꺼짐의 가장 큰 원인이 오래된 상하수도관이 문제입니다. 상하수관에 생긴 틈이나 균열로 누수가 발생하면 주변 집안의 흙이 서서히 씻겨져 나가서 집안의 지지력이 약화되고 결국 땅 꺼짐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타 시도에 비해 상하수관 노후 문제가 심각한 정도로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뉴스 봤던 영상에서는 60% 이상이 상하수관이 문제였고 통계 기간을 조금 좁혀도 40% 정도는 상하수관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노후율이 높지 않는 상하수관이 가장 큰 원인인 이유가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2020년 이전에는 땅 꺼짐의 이제 한 40%가 상하수도관의 원인이었는데 그 최근 5년부터 볼 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최근 5년간은 한 32% 줄고 최근 3년간 통계를 볼 때는 상하수도로 인한 땅 꺼짐은 한 20%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내의 상하수도 노후화율은 여기서 노후화된 거라는 거는 노후가 20년 이상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된 거를 노후 관로를 보고 있는데 저희 도내의 상수도는 한 노후화율이 35%, 또 하수도는 43%라서 전국과 비교해 볼 때는 저희가 한 12위 정도라서 그렇게 뭐 타시도보다 노후화율이 더 높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하안전관리 업무가 산림환경국 소관이 아니라 해도 상하수관으로 인한 땅꺼짐 사고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예.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관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땅꺼짐 사고에 대해 소관 부서로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노후 관로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정밀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관은 노후 관로가 한 5,382km 전체 상수 관로 15,000km 중에 한 5,300km가 노후 관로돼 있는데 전체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한 4,000km, 한 74%가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진단이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2017년부터 정비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까지 한 2024년까지 4,800억을 투자했고 금년에도 560억 정도 투입해서 노후 상수관이나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또 이런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이 관로에 대한 블록을 해가지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생길 때는 바로바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료 돌아가셔도 됩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지도부에서는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헤쳐갈 비전을 마련하느라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단위 지역을 개발하고 도 구석구석 여러 청사진을 마련하고 우리 강원도의 경제 미래를 위해 정말 치열하게 애쓰며 무거운 정책적 판단에 고심합니다. 그러나 지도부가 100가지 일을 잘한다 해도 안전 문제 단 한 건 때문에 민심이 전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안전 문제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는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수동적으로 지도부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실무진에서 선제적으로 상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보다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유관 실국장님께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철도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지도는 우리 강원도의 철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강원도 광역 교통망 계획도입니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이 있고 추진 중인 구간도 있고 아직 계획 중인 구간까지 보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구간이 하루빨리 개통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모든 도민들 여러분께서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저는 춘천 원주 간 철도와 용문 홍천 간 철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 원주 간 철도입니다. 화면을 보면 강원 내륙선 철도인데 이 중에서 춘천 원주 구간 춘원선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강원도가 유독 철도 기반이 부족했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강릉까지 KTX도 개통됐고 서울에서 춘천을 거쳐 속초까지도 공사가 진행 중인데 정작 강원도 내 거점 도시 사이에는 철도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제일 큰 두 도시 원주와 춘천을 철도로 연결하는 것에 대한 강원도민 여러분의 기대가 매우 컸고 꽤 오랫동안 해자되어 왔습니다. 지사님 공약이기도 하고 현 대통령께서도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원도민 입장에서 그 진행 속도와 진척 과정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간의 추진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21년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 사업에 반영이 되었고 23년도에 철도 SOC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고 24년도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 반영을 건의했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도민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뭔가 확 와닿는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장님, 도민께서 느끼는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추가 검토 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 사업 반영권 이런 내용들이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이제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은 두 가지 사업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중점 사업이 있고 추가 검토 사업이 있는데 이해하시기 쉽게 좀 표현을 해드리면 그 축구부의 주전 선수와 그 후보 선수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중점 사업을 먼저 추진을 하고 중점 사업이 추진이 안 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재정이 좀 여력이 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추가 검토 사업을 진행합니다. 현재 4천항에는 이제 저희가 그 중점 사업의 용문홍천, 또 삼척강릉, 동해신항선, 원주 만종 이렇게 반영이 됐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춘천철원은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4천항의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된 사업 중에 예타나 이렇게 절차가 진행된 사업은 현재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돈은 이제 5차망에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5차망에는 춘천 원주 춘천 연결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반영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고요. 전차의 추가 검토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승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국토부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이제 실무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 질문드리자면 춘원선이 단선으로 되어 있는데 네네. 복선이 더 좋은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도민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단선으로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당연히 이제 의원님 지적처럼 복선이 훨씬 좋은 거는 사실인데 이제 사업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복선으로 했을 경우에도 이 사업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추진하는 그 가능성, 확률이 충분한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춘원선 지금 춘천 원주 연결하는 노선이 약 70km 정도 되는데 이거를 단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1.7조, 복선으로 했을 경우 2배인 3.3조 정도 사업비가 듭니다. 그래서 복선이 좋기는 하지만 복선으로 추진했을 경우에는 전체 사업 자체가 무거워져서 추진 자체가 안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단선으로 하고 교통량이 늘어나면 그때는 이제 복선으로 확장하는 단계적인 전략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여부는 연말쯤 알 수 있는지, 고시 예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국토부하고 조율해 오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연초까지만 해도 철도 5차만 계획을 상반기쯤에 마무리 짓겠다. 그런데 이제 국정 상황이 크게 변경이 되면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국토부 실무진도 연말쯤이라고 이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말쯤에는 최종적인 윤곽이 나오고 발표가 연말이 될지 아니면 내년 초가 될지는 그거는 정부의 좀 판단에 따라 달라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조속한 지일 내에 낭보가 전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다음은 노력하겠습니다. 용문 홍천 광역 철도 현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부분이 용문 홍천 구간입니다. 그래도 용문 홍천 구간은 뭔가 손에 잡힐 듯한 체감이 됩니다. 24년도에 예타 조사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1년 반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예타가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도민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의 상반기에도 이제 KDI의 예타가 한 차례 또 연장이 됐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도에서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예타에서 분석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성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경제성 외에도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정책적인 효과가 뭔가 이런 정책성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KDI는 중점적으로 이제 경제성을 분석을 하고 정책성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이런 의견들을 제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돈을 1차적으로 이 사업은 경제성 가지고 저희가 소위 승부를 볼 사업은 아니고 경제성은 낮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정책 효과들을 좀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기재부나 KDI의 정책적인 효과들을 좀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KDI의 예타 연장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또 새 정부가 출범한 상황이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뭐 국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뀐 거지 정부의 시스템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도가 그동안 이제 SOC 현안을 해결했던 방법은 지역에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한지 또 이게 왜 필요한지를 건의하고 호소하고 부탁하고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도가 정부를 설득하는 그런 노력 또 방법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화면을 보면 용문 홍천 철도하고 춘원선이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노선을 연결하는 계획도 있는지 여기 또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렸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용문 홍천이 개통이 되고 춘원선이 연결이 되면 홍천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지금 현재 그 도내 철도망 현황은 이제 수도권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노선인데 세 개 노선입니다. 춘천 속초, 경강선, 그다음에 태백 영동선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각자 개별적으로 수도권에 연결을 시키고 있지 이 횡축 노선 간의 종축 연결이 없습니다. 그 유일한 게 지금 춘원선 노선이고 그래서 춘원선 노선이 5차망에 반영되는 게 그래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되는 거고 도에서도 춘원선만큼은 이번에 5차망에 꼭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계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보충하실 답변이나 도민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강원도가 그 SOC 특히 철도망에 있어서는 이제 그동안 철도망 정책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치중되어 있었고 강원도까지 이렇게 사실 이제 철도망이 연결되는 것은 최근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뛰어보면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 강원도의 SOC 확충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들은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강원도가 그동안 이제 그 다양한 측면에서 희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배려도 필요하다는 이런 국민적인 정서가 그분들한테 전달됐을 때 좀 설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에 계신 도민들께서도 SOC 현안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주시고 기사가 나오면 좀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런 관심 하나하나가 강원도의 SOC망을 확충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상황이 녹록지는 않겠지만은 온 힘을 다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렸습니다. 자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경호 교육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관님. 담당 국장님께 질의할까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교육감님 공약이기도 했고 또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계실 거라 판단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유치전이 치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세 곳에 동일한 예산으로 동시에 설립하는 부분이 언론에 꽤 오르내릴 만큼 화제였습니다. 장애 학생들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기관이다라는 정도만 알려졌는데 생각보다 많은 도민들께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관님, 그 강원특수교육원이 정확히 어떤 기관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화면 의원님께서 자료화면 띄워주신 것처럼 이 강원특수교육원은 정책 연구, 연수, 진로 직업교육, 장애 유해 및 체험교육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한 직속기관으로서 그 목적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맞춤형 지원 확대로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를 하고요. 그다음 지역과 함께 장애 학생의 미래 삶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증가와 현장의 요구에 따른 정책 연구 및 연수를 실시하며 강원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더 많은 교육적 지원을 강화를 위해서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력 인구 감소가 큰 이슈인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어떻습니까? 역시 감소 추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매년 한 100여 명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3,245명이었는데 올해 104명이 증가했습니다. 살펴보면 특수학교 1,004명,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1,855명, 그리고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쉽게 말씀드리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491명, 그래서 총 3,349명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도내 특수학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9개의 특수학교가 있고 그중에 8개가 공립, 1개가 사립인데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원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두 기관의 관계 설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좀 간략히 부탁드렸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는 글자 그대로 학교입니다. 그래서 기본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 그리고 선택교육과정 등 학생들이 해당 학년에 배워야 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가 하면 특수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 내에 있는 모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학생 및 비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적 지원을 담당하는 그런 착속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원은 연수, 정책연구, 행동중재 지원, 의료적 지원, 원격 수업 지원, 그리고 특수교육공학 체험 등 학교 단위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기능을 지원해서 학교 교육의 내시화를 기하고자 하는 역할입니다. 그 특수학교에 211학급 네. 1,004명의 학생들이 있고 일반 학교 특수학급은 410학급에 1,855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반 학교 생각보다 많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있는데요. 같은 예산으로 특수학교를 많이 설립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하시는 도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처럼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원주 지역입니다.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 봉대학교 하나 더 추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과밀학급입니다. 그래서 특수학교를 점진적으로 더 설립하는 것은 검토해 볼 일이나 일단은 강원도가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다 강원도 전 지역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한테 골고루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육원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자료를 많이 받아서 보고 계속 검토해봐도 헷갈린 부분이 있었는데 네. 우리 교육감님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직접 설명하는 기회가 늘으시면 도민들께서도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각 지역에 설립되는 특수교육원의 특화 기능으로 보입니다. 춘천은 교육 특구에 맞게 미래교육, 통합교육, 맞춤형 특수교육으로, 원주는 산업도시답게 진로, 직업, 취업으로 컨셉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강릉에 대해서 조금은 궁금한 부분이 들었습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강릉은 워낙 뛰어난 문화예술 도시고 또 강원예술고등학교가 있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 여가, 가족, 뭔가 일맥상통하는 컨셉도 있어 보이는데요. 교육관님, 강릉 분원의 중점 연구 기능 부분에 대해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특수교육원이 춘천, 원주, 강릉에서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은 운영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의 특성을 맞춰서 특화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바다가 있고 산이 있습니다.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한테도 어떤 그 오감을 만족해야 될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의 도시인 강릉에서 문화체험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 문화 향유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강릉에서는 저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강릉 분원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었는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 춘천, 원주, 강릉 세 개의 그 특수교육원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기숙사를 준비를 못했고요, 식생활관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기숙사가 익서에 필요하고 또 식생활관, 옛날에 급식소라고 하는 것이죠, 필요한데 현재 그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점진적으로 충분한 공간은 있습니다. 문제는
춘천, 원주, 강릉에 있는 그 지역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 있는 아이들이 아이들의 교육받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춘천도 갈 수 있고 원주도 갈 수 있고 강릉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다시 단 하루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강릉 같은 경우는 강릉에 강원예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문화적 감각을 그 예술고등학교의 방학기간을 이용을 해서 함께 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강릉 단오제 전수교육관이라든가 강릉 문화재단 여기와 함께 연계해서 전통놀이, 또 관노 가면, 국악기 등 다양한 예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께서 보충하실 설명이나 도민들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으면 자유롭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힘입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달리고 누군가는 천천히 걷습니다. 어떤 길은 곧고 어떤 길은 굽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길은 저마다의 풍경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깨동무하고 더 밝은 미래의 꿈을 찾아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되겠고요. 거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 모두 충분히 빛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긴 시간 답변하시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처음 교편을 잡았던 그 처음 마음으로 우리 강원교육 미래를 위한 소명에 앞으로도 계속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도정 질문에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도내 땅꺼짐 사고 문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도내 철도망 구축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강원 특수 교육 문제까지 모두 다 도민께서 걱정하시고 기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안전이 더욱 단단해지고 우리 강원도가 사통팔달한 철도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우리 강원도의 장애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게 될 때까지 오늘의 도정 질문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본 의원의 소임이라